태적 구조하고 태적 환경을 얘기할 거야. 우리가 암석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거야. 암석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거야. 암석을.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화성암이야. 자, 태적암은 입자가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태적암이야. 알지? 그래서 모래가 퇴적이 되면은 뭐 사암, 막 이런 식으로. 알지? 그리고 소금이 퇴적이 되면은 염, 암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들이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암석을 태적암이라고 그래. 자, 변성암은 뭐냐? 마그마와 접촉된 태적암의 성질이 변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그래. 변성암. 알지? 그래서 암석은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 있고, 그래서 이 변성암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마그마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접촉해야 되니까 마그마가 그 태적암이 모여있는 지층을 우리가 태적 지층이라고 그래. 그 태적 지층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관입이 되면서 마그마의 열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자, 그 태적암들의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변성, 뭐야? 변한다. 뭐가? 성질이 변한. 그 태적암의 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변성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요 화성암 했잖아. 자, 이제 요 태적암을 할 거고요. 변성암은 우리 이제 그 지층의 그 순서 있지. 그거 찾을 때 이제 바로 이제 변성암이 이제 유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만약 요렇게 됐는데 자, 요렇게 써 있는데 요 주위가 이제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바로 변성암 지역이에요. 알지? 변성암 지역이야. 바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관입이 됐고 변성암이 생겼으면 이 변성된 얘는 요 화성암은 퇴적된 얘보다 나중에 들어온 거야.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층의 나이를 순서를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태적암인데, 자, 태적암은 입자가 말이야. 입자 알갱이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으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우리는 그 쌓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태적물이라고 한다. 태적물. 그럼 이제 이 태적물이 쌓이잖아. 그 쌓여가지고서 이게 단단하게 다져지고 굳어져서 암석의 형태를 이루게 되면 우리 태적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단 태적암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꼭 기억해 두어야 돼. 자, 먼저 기존에 있던 암석이 풍화라는 거는 암석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풍화도 있고 화학적인 풍화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암석 중에서 염기성을 띠는 암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암석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가 오게 되면 이 비는 약산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이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깎여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화학적 풍화라고 그래. 그다음에 물리적 풍화라는 건 이제 바람이나 비나 물, 강물, 자, 이런 거에 충돌에 의해서 또는 이제 식물이 뿌리가 이제 암석에 자라면서 뿌리가 암석을 깨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석이 깎여 나가는 현상을 풍화라고 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지금 봐봐. 침식은 가라앉는 겁니다. 운반은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고 이동하고 퇴적이 되는 이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바다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풍화에서 그 돌반에 바위가 있으면 모래까지 되는 거예요? 작은 입자까지, 점토까지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바다야, 바다. 바다. 그러니까 내가 산에 가서 땅을 팠더니 퇴적암이 있어. 퇴적암 지층이 있어. 아, 이거 예전에 여기 뭐야? 바다였네. 그 예전에 바다인데 지금은 산이야. 그러면 바다였다가 산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야? 이 지층이 위로 솟아올랐네. 수렴. 융기 솟아오르는 걸 융기. 알지? 융기. 자, 지층이 내려가는 것을 침강, 융기, 침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용은 바다 속에서 일어난다. 물 속에서. 그래서 이 풍화되면서 깎여 나간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내려오고요. 침식되고요. 자, 운반되면서 물의 흐름에 따라 운반이 되면서 입자들이 퇴적이 돼요. 자, 퇴적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암석이 되는 건 아니야. 예. 퇴적된 이 암석은 반드시 무슨 작용을 거쳐야 된다? 속성 과정을 거쳐야 된다. 속성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야. 다져지고 굳어진다. 자, 숙성 과정은 다져지고 굳어진다. 알지? 그래서 숙성 과정은 쌓인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까지 과정으로 다져져야지, 굳어져야지, 다져지는 과정을 다짐 과정. 자, 굳어지는 과정을 교결작용. 그래서 다짐, 교결. 다져지고 굳어진다. 다져진다. 그러면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자, 이렇게 퇴적물이 있는데 퇴적물이 쌓였어. 또 쌓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쌓일수록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누르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에 의해서 힘을 받으니까 여기는 퇴적물이 점점 눌러지는 힘에 의해서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야. 알지? 그래서 퇴적물이 누르면서 퇴적물 입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얘네들이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다짐이야. 우리가 땀을 다진다면 어떻게 돼? 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 누르잖아. 그 힘을 가해가지고 땅에 있는 입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땀을 다진다는 게 땀을 발로 막 누르는 거거든. 그치? 이게 바로 다짐이야. 근데 다져진 것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자, 단단하게 다져졌으니까 이제 단단하게 굳어져야 됐잖아. 자, 교결작용이면 뭐냐? 요 입자와 입자들을 서로 붙여야 돼. 알지? 붙여야 돼. 그래서 그 붙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뭐냐면 교결 물질이야. 알지? 네. 교결 물질. 그러니까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본드 역할을. 그래서 뭐가 있냐? 석회 물질. 규질. 자, 규질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규질 또는 규장질. 이거. 별거 없어요. 자, 산화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퇴적물 그 좁은 틈 사이로 끼어 들어가면서 퇴적물 입자들을 간격을 서로 메꾸면서 붙게 만들어진다. 붙게 한다. 붙게 하니까 어떻게 돼? 단단하게 굳어지겠지. 네. 이게 바로 교결 작용이야. 그래서 다짐은 무게에 의해서 눌러지는 거지. 눌러져서 간격이 좁아진다면 교결은 그 사이에 입자들이 교결 물질이라는 입자들이 들어가서 틈을 메우고 단단하게 서로 굳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거를 교결 작용. 그래서 교결 물질은 석회 물질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이 틈을 채워가지고서 이제 본드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단단하게 암석이 됐죠. 우리는 그걸 퇴적암이라고 그래, 퇴적암. 그래서 그림으로 확인하면 자, 속성작용은 다져지는 작용, 다짐. 다짐이니까 어떻게 돼?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간격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서 이 입자세의 간격이 좁아져. 자, 좁아졌지? 네. 그럼 이제 좁아졌으니까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됐지만은 얘는 우리가 뭐 이제 다시 해도 이제 다시 형태가 바뀌니까
석회 물질이나 교질과 같은 산화철 같은 교결 물질이 들어가서 이 교결 물질이 요 사이사이를 다 채워버려요. 채우면서 얘네들이 본드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끼리 서로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교결 과정.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자, 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줄어듭니다. 그쵸? 예. 그리고 자, 밀도는 높아져. 그치? 커지는 거야. 이 때문에 자, 이게 단단한 암석이 되고 자, 여기 공극은 있잖아. 그냥 입자 사이에 거리를 공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요 거리, 그치? 자, 당연히 공극은 짧아져야지. 자, 됐니? 그래서 자, 교결 작용에 의해서 이제 암석, 자, 속성은 다진 교결 물질 꼭 기억해. 자, 그럼 이제 퇴적암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퇴적된 입자가 뭐냐 이 얘기지. 퇴적된 입자가 뭐냐? 미안하지만 다 외우자.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자, 먼저 자,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서 자, 얘는 암석이 풍화나 침식이 돼서 생성된 입자나 화산의 분출물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모래, 자갈, 모래, 점토가 모여서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을 여감. 자, 모래, 점토, 고운 입자, 조금 더 굵은 입자지. 자, 굵은 입자들이 조금 더 많을 때는 여감이고, 자, 얘는 좀 고운 입자. 자, 모래, 점토가 있으면은 이제 사암. 그래서 이 사가 모래 사자야. 그 다음에 점토, 완전히 고운 입자가 될 거예요. 완전히 고운 입자들이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셰일. 알지? 네. 자, 화산 활동하면서 나오는 화산재가 있겠지. 자, 이 화산재가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응해암. 자, 이 네 가지는요, 진짜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두고. 그래서 이제 이 쇠설성 퇴적암은 입자들이 이제 퇴적이 되는 거야. 퇴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야. 자, 화학적 퇴적암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교결 물질이란 게 그 퇴적암 사이를 채워지면서 이제 이 본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물에 녹아있는 이 교결 물질 자체가 또 얘네들도 입자니까 어떻게 돼? 퇴적이 되겠지. 그래서 퇴적이 돼서 퇴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이 얘네들 쭉 지면 위로 올라왔다가 물이 증발하면서 이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때 생성된 것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화학적 퇴적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결 물질은 화학 작용을 하는 거거든. 화학 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산칼슘이 퇴적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석회암. 그치? 네. 자, 규질. 이게 이제 모래 성분들. 잘게 잘려진 모래 성분들이 모여서 만든 게 처트. 처트는 어디다 쓰여요? 응? 처트는 어디다 쓰여요? 그냥 돌멩이에요. 우리 흔 주위에 보는 돌. 암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있지. 물속에, 바닷물에 소금이 있지. 그 소금이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것이 암염. 그럼 암염은 보통 다 바닷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다에서 퇴적이 된 다음에 육지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융기하게 되면 육지로 올라올 거 아니야, 바다에서. 그럼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단단하게 뭉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은 그 바다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히말라야는 핑크 솔트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바다에 있는 소금을 직접 이제 했지만 그 육지에는 이 소금을 어떻게 구하냐고. 그 암염 가지고서, 암염해서 채취해가지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유기적 퇴적. 자, 유기라고 하면 무조건 생명체야.
그러니까 생명체의 유해, 흔적이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거야. 알지? 그래서 생명체 유해하고 생명체 유해나 그 생명체 물질이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자, 석탄도 퇴적암입니다. 석탄암이라고 해요. 자, 식물체 사체들이 퇴적이 돼서 만드는 게 석탄이에요. 알지? 그래서 석탄은 언제 많이 만들어지냐면은 식물이 번성하다가 대멸종에 한꺼번에 매몰이 된 경우가 있어. 고생된 말. 대멸종 기간에. 자, 그 다음에 자, 석회질 생물체가 있다. 우리 석회질 생물체 하게 되면은 뭐 소라, 자, 그 다음에 뭐 조개 이런 것들. 알지? 소라나 조개. 그 다음에 이제 산호초, 산호 이러한 것들이 이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거. 그래서 얘는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거 석회암이에요. 뭐야? 석회암 또 있네. 뭐야? 그치?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탄산칼슘이 퇴적이 된 것은 화학적 퇴적암이 석회암이 되고, 자, 이 석회질 생물체, 소라나 조개, 산호, 얘네들의 사체들이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이 된다. 알지? 그 다음에, 자, 규질 생명체라는 것도 있어. 규질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딱딱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규질 생물체들이 축축축축축축. 알지? 해서 척트야. 그럼 여기도 척트가 있네? 자, 그래서 있잖아. 잘 들어요. 석회암과 척트는 둘 다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에 모두 공통으로 해당이 된다. 누가? 석회암과 척트. 자, 화학적 퇴적암도 될 수 있고 유기적 퇴적암도 될 수가 있다. 공통적으로. 맞지? 자, 퇴적은 어디에서 일한다고 그랬지? 바다. 그러면 이제 뭐 좀 큰 호수라든가 해서 물 속에서 일어나요. 대부분의 퇴적은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도 호수라든가 하천 이런 데서도 퇴적암이 만들어지긴 해. 그치? 자, 어쨌든 퇴적 환경 보면 퇴적 환경 뭐야? 퇴적물이 쌓이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육상을 보면요. 자, 보통 육상은 쇠설성 퇴적물이 주로 많이 쌓인다. 자, 어딜까? 선상지, 강, 호수. 자, 사막에도 생기네. 사막에도. 그러니까 사막 깊은 곳에서 진짜 생길 수 있겠지. 움직이지 않으면 되니까. 눌리면. 왜냐면 지표면에 있는 거는 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니까 퇴적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갇혀 있어야 돼. 퇴적이 되려면. 갇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범람원, 빙하 같은 경우도 있죠. 이런데. 그래서 이런 육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연안은 뭐야? 바다와 접하고 있는 해안가. 그치? 그래서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서로 맞닿는 곳. 알죠? 그래서 삼각주. 자, 해빈, 사주, 석호. 뭐, 이제 이 용어도 되게 다양해.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바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특히 삼각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낙동강 하구에 삼각주 있지?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주나 이 위치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해양 환경 보자. 자, 가장 퇴적이 많이 되는 곳. 퇴적이 가장 많은 양이 되는 곳이 해양이에요. 해양. 그러면, 자, 여기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이제 이게 수심이 이렇게 완만하게, 자,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수심이 한 몇백 메타 있는 요 구간을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그래. 대륙붕. 그래서 수심이 완만하게 돼 있다가,
자, 그리고 나서 수심이 이제 조금 가파르게 막 생겨. 그럼 여기를 이제 대륙 사면이라고 해. 대륙 사면 쭉 연결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 여기를 이제 심해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거야. 그래서 우리 심해저 확장선 이렇게 배웠잖아. 네. 그치?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 여기에서 또 이제 퇴적이 될 거예요. 자 퇴적이 될 겁니다. 퇴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입자들이 자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맞니? 네. 그럼 이렇게 이동하면은 자 누가 먼저 가라앉을까?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무거운 거. 그러니까 대륙붕에서 심해저로 갈수록 그 퇴적물의 네. 입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자 이러한 어떤 육상, 연안, 해양 뭐 요것도 같이 좀 알아도 네. 알지? 와.